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음주 방송이고, 지금은 그 일요일 새벽 3시입니다. 월요일 새벽 3시죠. 3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그 금요일인가 마감 종목을 드리면서 그 좀 매집 의견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꼭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유인데, 저의 그 채널 구독자분이 제가 채널을 유지하고 시작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았고, 반년도 되지 않고 뭐 한 2, 3개월, 4개월, 3, 4개월 된 것 같은데, 벌써 3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더 어, 열심히 좋은 정보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 장 마감하면서 시장의 매집 의견과 시장의 투심을 잡아드리려고 영상을 올렸는데 뭔가 이게 좀 공부하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그 얘기, 견해,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 그 영상을 올릴 때 유독 구독자분들의 조회수가 적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고자 드리고자 싶은 그 의견들에 대한 그 얘기가 전달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뭔가 종목 추천을 하고 얘기를 드릴 때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도 구독자분들 이상으로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한편으로 좀 물음표와 우려심이 들기도 하는데 때로는 정말 전해드리고자 하는 영상에 조회수가 안 나올 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그 월요일 새벽 3시경이 됐는데 좀 이렇게 한잔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얘기를 조금이나마 담아보자 해서 이 시간에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주말 때 그 우리 그 시장을 좀 보면서 그 화요일 전략을 짜봐야 된다라고 드렸는데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악재는 유효한 것도 맞고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의 의견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미 매집을 어느 정도 끝내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어, 종목별로 주도주들이 빠진 것들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종목 보면서 얘기 드릴 텐데 충분히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자, SKC를 먼저 말씀드리면 SKC가 그 9만 원 중반에서 10만 원 초반, 10만 원 정도의 얘기 드리면서 매집 의견 드렸었고 자, 그래서 상승이 가고 뭐 수익이 나고 뭐 가지고 계시든 뭐 행보하든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천보만 밀었던 건 그렇게 SKC가 오르는 시장 안에서도 하락장이 오지 않았고 그 다른 종목들의 하락이 감지되지 않았고 아직 못 올라간 첨보가 따라갈 것이다라는 관점에 첨보의 그 의견을 계속 드렸던 건데 이번 하락장에 모든 종목이 빠져주면서 좋았던 종목들도 다시 그 눈높이가 맞아졌죠. 그래서 SKC를 얘기 드리면 SKC를 제가 10만 원대 매수 의견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1만 7천 원 정도 이 금액 자체가 사실은 시장이 악화되고 힘들지만 지금 금액 자체가 밸류에이션이나 금액 정도로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항상 유효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 반도체나 2차전지는 그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그 논할 수 있는 시장 섹터가 아니에요. 왜냐면 2차전지를 생산하는 그 국가 자체가 뭐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 아니면 일본 정도로 그 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기술적 투자나 직접적인 2차전지 생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모습만 보셔도 그렇겠지만 LG화학이 그 세계 매출에 견인하면서 외인들의 매집이 엄청나게 표출이 되고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가지시면 안 되고 앞으로 1년, 2년 계속 성장할 주식 그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되는 섹터가 맞아요. 주식을 하신다면 2차전지 섹터나 반도체 섹터를 안 가지고 계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 차원에서 시장의 금리 상승 요인도 아직은 보이나 금요일 날 장이 끝나면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많이 빠지긴 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그 10년물이 급격하게 올랐다 다시 급격하게 오르면 마찬가지 주식처럼 빠져요. 급격하게 빠지니까 다시 또 그 자리를 어느 정도 반납하면서 지금의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죠. 지금부터 금리 얘기는 아직 해소된 것이 아니고
아직 뭐 나머지 해소된 것이 아닌 아시아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두 달, 세 달 여지는 있으나 이 주도주를 거래하는 거에 대해선 겁을 내고 부담스러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들여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또 유효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초기로 물량을 담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뭐 첨보나 SKC 이런 종목, 에코프로비엠도 포함해서 그런 종목을 담지 않으시고 주식을 보신다면 주시장에 이겨나가기 더 힘들 겁니다. 꼭 담아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장에, 힘든 장에 주도주를 매수하는 것은 항상 유효하다.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좀 많은 구독자분들이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서 나중에 큰 수익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종목 얘기 드릴 건데, 자, SK 얘기 드렸어요. SK는 이미 신규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으면서 주가 그대로 눌리고 있어요. 보시면 외국인의 그 매집 물량에 따라서 주가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SK 자체도 지금 모습만 보면 더 눌릴 수 있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120선도 닿을 수 있고 240선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매집해가지고 SK를 가져가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올해 좀 장기적 흐름으로 보신다면 두 달, 세 달 조정의 얘기도 드렸고 장기적 흐름 보신다면 앞으로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SK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가 없다. 그래서 SK는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그렇지만 바이오 섹터에서도 투자의 관점을 보이면서 좋은 종목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행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또 현대제철 얘기 드릴 건데 포스코랑 현대제철 누누이 얘기 드렸죠. 이렇게 금리 상승 사실은 부담이 있고 좀 이렇게 시장이 악화가 된다면 사실 그 단기적이지만 턴어라운드주, 실적 관련 우량주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해철에 관한 얘기를 예전부터 다루면서 제가 현대해철을 4만원대, 4만원 밑에서 매수해서 이때 매도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충분히 그 매집 의견과 매도 의견을 드렸고 사실은 그때 당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건 4만원 그 밑에입니다. 39,000원, 뭐 38,000원 이렇게 매수 의견을 드렸고 5만원대에서는 좀 축소나 이런 의견을 드려서 저도 팔았다고 얘기를 드렸고 하지만 그 뒤로 또 주가나 시장이 안 좋으면서 다시 3만원대 후반 지금도 3만원대 후반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얘기 드렸죠. 철강 업종은 지금 공장이 풀가동되면서도 할 수 있는 만큼의 실적과 기반을 다루고 있고 앞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실적이 다뤄진다면 현대해철이나 포스코 같은 종목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해철도 모아가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이나 시장의 불안감이 조성될 때 오히려 이런 실적주들한테 다시 또 조명될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 뭐 실적주 뭐 철강주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또 그래요. 최근에 제가 엊그제 얘기 드리면서 금융섹터 얘기 드렸죠. 금융섹터가 그렇다. 근데 만약에 정말 금리 인상이 감행되고 얘기가 나온다면 금융섹터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 되죠. 왜냐하면 금융섹터는 금리가 오를수록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금융섹터를 여러 번 언급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보험주도 좋고 뭐 생명주도 좋지만 KB금융이라든가 한국금융지주라든가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도 저가에서 모아가시는 건 유효하고 또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증시시장이 죽지 않는다면 키움증권 관심을 가지시라고 얘기 드렸고 이렇게 과대 낙폭이 보일 때 지금 위치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모아갈 수 있는 금액대라고 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이는 이렇게 주가가 눌릴 때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매수를 들어가면서 보유 물량을 늘리고 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절대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종목일 수 있겠다라고도 지금은 보여요. 매매 동향만 봐도 그렇고 주가가 또 역으로 많이 눌려지면서 매력적인 금액대를 형성했고 앞으로 주식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금리가 오른다면 키움증권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상승하지 못할 마이너스 요인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도 또 보일 필요가 있겠죠. 볼 필요가 있어요. 유효합니다. 아직도 유효하고 하나쯤은 가져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이고, 섹터로 말씀드리는 건데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철강, 그 다음에 금융 쪽은 유효하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이오. 제가 바이오는 다루지 않고 거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HLB 때문에 또 최근에 시장이 좋아지지 않았고 투시 많이 꺾여 있다. 하지만 코스닥 자체는 그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드렸어요. 그래서 매수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고 관망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조목까지 얘기 드렸죠. 레고캠 바이오로 제가 매집 중이라고 했고 아직도 유효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최근에 바닥을 정말 찍고 좀 다지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때 매집 의견을 드렸으니까 5만 원 중반대였네요. 그때부터 매수 의견을 드렸고 지금까지 관망하시면서 매집을 하셨다면 평단가는 당연히 좋게 형성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거고 앞으로도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돌아온다면 괜찮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많지만 이미 접종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 그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부각될 거고 그럴 때일수록 그 이번 올해 주도주로 또 그 선택을 받았던 바이오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거긴 해요. 유효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참고하시면서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종목을 몇 개 얘기 드렸고 그다음 반도체 얘기를 드리는데 반도체도 그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눌리죠. 삼성전자가 되게 견고하다고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렸는데 삼성전자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개인과 기관과 외인의 매도는 포착이 되고 있으나 삼성전자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다. 그래서 8만원 초반에선 항상 매집이 유효하고 말 그대로 8만원이 깨진다고 하면 더 큰 비중으로 그 시장을 관망하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우리 그 구독자분들 중에 좀 많이 물려있고 힘든 종목이 SNS텍을 가지고 계신 분이 꽤 있죠. SNS텍. 하지만 SNS텍이 굉장히 주가가 빠지고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만 같은 반도체 섹터로서 정말 바닥을 다졌다면 다지고 앞으로도 좀 힘들지 않은 장세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금액대에선 부담스러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장기적으로 보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반도체 섹터를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고 또 얘기 드렸고 나머지 종목 뭐 예를 들어 LB세미콘이나 원익 IP 같은 종목, 원익 IPS 같은 종목도 얘기 드렸지만 가지고 계신 분도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좀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매집 의견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섹터를 얘기 드릴 건데 자동차 섹터에서도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저희가 보고 있고 현대모비스를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자고 얘기를 드렸고 제가 말했던 맥점의 금액에 닿았죠. 30만원대 얘기 드렸거든요. 30만원 정도. 근데 안 올 것 같은 금액이 이렇게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30만원. 그래서 뭐 악재도 있고 리콜에 대한 얘기도 있고 관련 주들이 다 약세가 보이면서 주가가 눌려 있지만 현대모비스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 기본 전기차나 내연기관차에도 부품을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 손상 보면서 리스크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가의 매수가 있을 때 사는 건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제가 기아차의 애플카 거품이 빠진 금액이 7만원대라고 얘기 드렸고 그러면서 그럴 때일수록 차라리 똑같이 없다고 보면 현대차를 보시자고 얘기 드렸어요. 현대차를 그래서 현대차가 22만원대 20만원대 정도는 유효하다. 20만원대까지는 힘들고 22만원대까지는 항상 얘기 드렸어요. 22만원대는 매수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매수가 유효한 모습대의 금액대를 충분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담아볼 법하다. 그 다음에 기아차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또 애플카와 엮이면서 단기적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아차는 좀 조심하시면서 현대차나 모비스 쪽으로 중점 두시는 건 나쁘지 않다.
일단 그 현대차 자체도 그 아이오닉 5를 출시하면서 완판이 됐죠. 완판이 되고 차 자체도 굉장히 좀 그 대충 보셔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차체 자체는 소나타와 그런 그랜저보다도 작아 보이지만 실내는 굉장히 넓으면서 쾌적하다.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좋은 성능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나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큰 원동력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시장은 좋게 견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를 담으시는 것도 주도주 차원에서 당연히 유효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면서 투심에 대한 걱정, 투심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 새벽때 또 저희가 화요일을 맞이하기 전에 또 방송을 한 번씩이라도 체크해 보시면서 좋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방송을 이 시간에도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 종목적인 얘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드릴 수 있는 그 의견에 대해선 최대한 그 대답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